안녕하세요. 알터스비즈의 박한진입니다. 오늘은 현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지화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이나 또는 이제 서비스를 가지고 현지에 진출할 때 현지 사정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품을 가지고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여러 업체들한테는 제품 현지화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현지에서의 운영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지화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고요. 현지 시장의 사정을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현지에서 우리 제품이 소비자가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현지화입니다. 그래서 현지화는 현지 시장에서의 성공의 어떻게 보면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법적이나 어떤 규정상에도 현지화는 꼭 해서 제품이 현지에서 공급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제품에 관한 현지화를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디자인이겠죠. 디자인이나 컬러나 제품의 어떤 모양 그런 것들이 현지인들한테 얼마만큼 매력적으로 다가가느냐 이것도 이제 하나의 관건입니다. 물론 뭐 제품의 컬러를 현지 그 국가마다 기호가 다르다고 평가를 해서 기호마다 색깔의 변화를 주어서 공급하는 그런 어떤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디자인 자체는 들어가는 뭐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디자인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디자인을 물론 뭐 한국 시장에서 통하는 게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도 통할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만은 여러 국가에서 통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마다 전압이라든지 플러그 이런 것들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신경을 써서 국가별 조사를 해서 이제 만드셔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어댑터라든지 변환 플러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하냐 안 공급하지 않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 국가마다 통신 프로토콜이 다르다든지 주파수 대역이 다르다든지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조사를 미리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별로 표준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진출을 하기 전에 사전에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마다 뭐 습도라든지 온도라든지 다르기 때문에 제품의 사용성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인증이 있죠. 국가별로 이제 인증이 있는데 미국의 통신 인증 FCC라든지 뭐 유럽의 C라든지 중국의 CC 뭐 이런 것들이 제품을 공급하기 전에 필요한 인증 다 받아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요즘 떠오르는 이슈가 데이터 관련된 이슈입니다. 제품이 사용하면서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내고 또 데이터를 모아야 하는 이런 제품이라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현지 법규도 이해를 하고 그 법규를 해치지 않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제품명이나 브랜드도 현지에서 쓸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의장 등록을 해서 쓰고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품명이나 브랜드가 현지 언어로 봤을 때 다른 의미를 갖지는 않는지 반감을 줄 수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도 사전에 마케팅 차원에서는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제품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쓰는 슬로건 이런 것들도 현지 언어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 마케팅 방법,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 그리고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 같은 것들도 그런 것들도 이제 알아봐야 할 텐데요. 사실 현지 마케팅 광고 에이전시들하고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는데요. 현지 사정을 현지인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입니다. 현지 유통망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유통이 될 텐데 현지 국가에서는 가장 유망한 온라인 플랫폼이 뭔지 오프라인은 주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 판매가 되는지도 또 조사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유통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그리고 그 유통 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키 플레이어가 누구냐 이런 것들도 좀 사전에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통망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나 승부는 오프라인 유통에서 난다는 거는 뭐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품이 오프라인 유통에 깔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누구랑 일을 같이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이라면 어떤 배송을 하는지
그리고 뭐 현지 유통 체인하고 제품을 주고받아야 되면 그 제품이 벌크로 또는 뭐 컨테이너로 어떤 식으로 그쪽한테 도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의 주소 시스템, 배송받는 주소의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이 사전에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지 커스터머 서비스인데요. 커스터머 서비스는 이 제품에 대한 보증 기간을 어떻게 잡을 건지, 반품과 관련된 규정을 어떻게 만들 건지, 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제품과 관련된 뭐 액세서리라든지 부품들은 우리가 현지에 어떻게 조달을 할 건지 사전에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또한 이제 현지화된 가격이 필요한데요. 현지 사정에 맞게 가격에 편차를 두는 것도 중요하고요. 관세라든지 배송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지역별 가격 정책, 국가별 가격 정책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현지의 경쟁 제품의 가격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서 적절한 가격 정책을 펴서 좋은 품질의 경쟁력 있는 가격이 제일 좋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결제 방식입니다. 국가별로 어떤 금융정책이라는 이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결제 방법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결제 관련 앱이라든지 현지화에 맞게 대금을 치를 수 있도록 세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의 여러 조목조목 세부적인 부분을 다 챙겨야 하는 게 현지화입니다. 그 현지 법인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현지 법인을 처음부터 이렇게 덥석 만들지 마라 라고 합니다. 이 현지 파트너를 통해서 사업을 어느 정도 구축하다가 이 시장은 내가 본격적으로 좀 진출을 해 봐야겠다고 생각할 때 현지 법인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국에서 성공했다고 해도 그대로 지역에 가서는 성공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은 소비자들은 이 제품이 해외에서 왔다고 못 느껴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관건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의 전문가, 전문 업체하고 초기에는 콜라보를 해서 무난히 현지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현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